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최대와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부분을 잠깐 복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았던 제한된 구간이 주어졌을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이 참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려면 요 이차함수 식을요 요런 걸로 변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y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 요 걸로 변형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요, 이거 우리가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지만 얘의 대칭축과 그 다음에 요 곡선의 꼭지점의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을 때 대칭축은 어디가 되냐 하면 x는 m, 요게 이제 대칭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 역시 한 방에 구해낼 수가 있죠. m, n이 된다는 거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대칭축과 꼭지점을 파악하면 그래프를 그리기도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것도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볼까요? a가 0보다 크면 그랬는데 a는 지금 2창의 개수입니다. 최고창의 개수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우리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그려진다 라는 거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y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함수식이 주어졌다면, 그러면 이 곡선의 대칭축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대칭축을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요거 x는 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죠. 이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다? 여기입니다. 요거는 m, n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이 2차 함수의 최대 또는 최소값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는 건 결국 요 y값의 최대 최소값을 구한다는 얘기랑 똑같겠죠. 그럼 이 y값이라는 건 뭘 뜻하느냐? 이 곡선 위에 놓이는 점들의 y 좌표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을 얘기해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곡선 위의 점들 중에 y 좌표가 가질 수 있는 값 중 가장 작은 값이 어디냐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렇게 쭉쭉쭉쭉쭉 밑으로 내려와서 요 지점에서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요 지점, 즉 꼭지점에서의 y 좌표가 이 y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y 좌표는 n보다는 어때요?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이 y 값은 n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n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 이렇게만 그렸지만 사실은 이 곡선이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도 계속 위로 올라가죠. 그럼 얘가 계속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점들의 y좌표는 계속 커진다는 얘기예요. 한도 끝도 없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 한도 끝도 없이 커지는 값에서 최대값이 얼마인지 찾아낼 수는 없죠. 자, 그러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냥 100만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얘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100만보다도 더 큰 값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수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큰 수를 얘기한다고 해도 그거보다 더 큰 수를 y값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최대값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요, 이 2차 함수는 최소값만 구해낼 수가 있고요, 최대값은 구할 수 없습니다. 그 최소값은 얼마다? 바로 꼭지점의 y좌표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a가 0보다 작으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거 다 아시죠? 이렇게 위로 볼록인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가 y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거 이제 또 대칭축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칭축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x는 m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가 꼭지점이죠. 꼭지점의 좌표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m, n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y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 요걸 구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 곡선 위에 놓이는 점들 중에 y좌표들만 본다면 y좌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바로 n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점들은 y좌표가 요 n보다는 다 작은 쪽에 위치해 있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요 항상 n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습니다. 요 y가. 그러면 이 함수 값도 전체가 n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이 함수의 최대값이 바로 n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가 0보다 작으면 y는 x가 m일 때 최대값 n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 그래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계속. 그럼 이 그래프가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 위에 놓이는 점들의 y좌표는 한도 끝도 없이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최소값은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수를 저한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작은 값을 y좌표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값은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사실은 요 이차함수 함수식을 요런 꼴로만 바꿔줘도 그 다음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아도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프도 필요가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항상 그려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프 없이 우리가 금방 최대 최소 값을 파악할 수가 있지만 나중에 좀 복잡해지면 그래프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꼭 2차 함수가 아니라 앞으로 배울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데서는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뭐가 달라졌느냐라는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2차 함수 fx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걸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예요. 자, 중학교 때는요. 이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곧 x값에 어떤 구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가 실수 전체의 값을 가질 때 그때 y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얼마고 최소값은 얼마냐 이걸 구하라 라는 거였다면 고등학교에서는요. 이제 제한된 범위, 즉 x가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요걸 공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 2번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읽어와도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보고 최대 최소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이해를 한 뒤에 다시 와서 1번, 2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가 함수 y는 fx는 지금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입니다. 요 그래프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 왼쪽 두 개는 a가 양수인 경우, 그래서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두 개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알파 이상 베타 이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축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전부 다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노란색 구간 안에서만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2차 요 함수의 그래프에서도요. 이거 전부 다를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갛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빨갛게 그려놨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다른 데는 관심 없습니다. 요 빨간색 곡선 있죠? 요 위에 놓이는 점들 중에서 y좌표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이 얼마인지 그것만 파악하면 돼요. 그러면 요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걸 y축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요때가 y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최소고 이렇게 보니까 요때가 y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최대가 되겠구나. 즉 y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여기 y축에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크게는 여기까지 가질 수가 있고 가장 작게는 여기까지 가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이 금방 나와요. 자, 이 경우에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은요. 여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요 점이 최대값이 됩니다. 근데 요 점은요. x가 알파일 때의 함수값이에요. 즉 f의 알파랑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대값은 f의 알파가 됩니다. 그 다음 최소값은 어디가 되냐면 f의 베타보다는 꼭지점 요 점에서의 y값이 더 작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가 최소값이구나. 그럼 이때는 언제냐? x가 m일 때, 즉 대칭축에서의 꼭지점의 y좌표니까 바로 fm이 최소값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빨간색 곡선에 놓이는 점들 중에 y좌표가 가장 큰 데는 바로 여기죠. 그러면 이때 요 값이 최대값이 되는데 요때의 최대값은 바로 x가 m일 때, 즉 대칭축일 때입니다. 그래서 x가 m의 값을 가질 때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그때 최대값은 fm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최소값은 뭐가 되냐 하면 요 베타보다는 요 쭉 내려가면 x가 알파일 때의 함수값 바로 요 점에서의 y좌표 즉 f알파가 되겠죠? f알파가 y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되는구나. 그래서 최소값은 f의 알파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면요. 이 제한된 구간이 주어지더라도 그 구간 안에서 y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됐죠? 그럼 이 경우도 볼까요? 자, 여기서도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있고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구간은 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의 범위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빨강색으로 제가 요 해당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빨간색 요 범위 내에 놓이는 점들 중에서 y좌표가 가장 큰 점은 요 점이 되겠고요. 가장 작은 점은 요 점이 됩니다. 그쵸? 그럼 이때가 언제냐? x가 알파일 때가 바로 y값이 가장 클 때니까 최대값은 f의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x가 베타일 때가 y값이 최소가 되니까 최소값은 f의 베타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a가 0보다 작으니까 위로 볼록으로 그려졌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따라서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인 범위에선 이렇게 빨강색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요 빨간색 부분에 놓이는 점들 중에서 y좌표가 가장 큰 점은 여기고요. 가장 작은 점은 여기입니다. 뭐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죠. 그럼 이때가 언제냐? 바로 x가 베타의 값을 가질 때죠. 따라서 그때 함수값은 f의 베타가 되기 때문에 최대값은 f의 베타가 되고요. 그 다음 가장 작을 때는 x가 알파일 때고 그때의 함수값은 f의 알파가 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f의 알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뭐 제한된 범위가 주어졌더라도 우리가 쉽게 어디가 최소고 어디가 최대이며 그때 최대값 최소값이 x가 얼마일 때인지까지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요걸 이제 조금 기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 두 개는 어떤 경우냐 하면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x의 구간이 있죠. 그 구간 안에 이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 대칭축 x는 m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요 아래 거 두 개는요. 이 알파와 베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구간 안에 이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은 여기 있죠. 대칭축입니다. 근데 알파, 베타는 여기 있기 때문에 m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자 대칭축이 우리가 보려고 하는 구간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요. 요거 쉽게 어떻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냐 하면 세 가지 값을 비교하면 돼요. 누구냐 하면 바로 f의 알파와
그 다음 f의 m과 그 다음 f의 베타 요거 세 가지 값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큰 값을 갖는 게 요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거 세 개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게 바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거 이제 세 값은 어떤 거냐 하면 요거 그 다음 요거 세 개를 비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 개 중에 가장 큰 값이 f의 알파죠. 여기 최대값이 됩니다. 그 다음 요거 세 개 중에 가장 작은 값이 f의 m이죠. 그래서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값은 f의 알파, f의 m, 그 다음 f의 베타 요 세 개의 값을 비교하는데 이 중에 가장 큰 거, 즉 f의 m이 최대값이 되고요.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칭축이 구간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요 세 개 값만 비교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대칭축이 구간 안에 포함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그땐 더 쉽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 즉 f의 알파와 f의 베타만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 큰 게 최대값이고 작은 게 최소값이 됩니다. 왜 그런지를 보면 금방 그래프로부터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한된 구간이 주어지더라도 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그래프 없이 푸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대칭축이 구간 안에 들어온다면 요거 세 개 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거 최대, 가장 작은 거 최소 이렇게 결정하면 되고요. 게다가 이제 뭐 대칭축이 구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더 쉽게 f의 알파, f의 베타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 두 개를 비교해서 이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푸는 거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훨씬 더 빠른데요 선생님 이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최대 최소값을 구하게 되면 나중에 좀 더 복잡한 함수가 나왔을 때 막 3차 함수, 4차 함수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단순한 그래프지만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를 찾을 때도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 상에서 어디가 최소고 어디가 최소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뭔지 파악을 했으니까 아까 다시 돌아가서 1번, 2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은 뭐냐 하면 x는 m, 즉 대칭축이 요 주어진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포함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세 가지 값을 비교하면 돼요. fm 대칭축에서의 함수값, 즉 꼭지점의 y좌표, 그 다음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 즉 f의 알파와 f 베타 요 세 값을 비교해서 이 중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은 만약 x는 m, 즉 대칭축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즉 m이 알파보다 더 작거나 또는 m이 베타보다 더 큰 경우는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 즉 f 알파와 f의 베타만 비교해서 이 중 큰 값이 최대값, 작은 값이 최소값으로 결론을 내리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뭐 이것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것만 외워가지고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지 마시고 항상 뭘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값을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또 관련된 예제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표 유형 34번입니다. 구간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구간이죠. 여기에서 이 참수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계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풀려면 얘의 대칭축이 어딘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꿉니다. 이거는 x-2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빠지고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한 방에 나와요? 이거 지금 곤란하죠. 이거 이렇게 지금 이런 질문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거 다시 해보면 x의 제곱 빼기 4x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하는 겁니다. 플러스 4가 있고 마이너스 4가 있고 플러스 2가 있는데 여기서 요 부분이 뭐가 되냐 하면 바로 x-2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대칭축은 x는 이퀄 2가 됩니다. 그럼 기계적으로 풀면 우리는 f의 2와 f의 1과 f의 4 요 세 개의 값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f의 1은 여기다 넣으면 쉽죠? 요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됩니다. 그 다음 f의 1은 여기다 넣으면 뭐 여기다 넣어도 되겠네요. 1 빼기 4면 마이너스 3이고요. 플러스 2면 마이너스 1 됩니다. 그 다음 f의 4는 16 빼기 16 더하기 2니까 요거 2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 가장 큰 값은 어디냐 하면 바로 가장 큰 값은 요 2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작은 값은 어디냐 하면 마이너스 2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가 누가 된다? 최소값이 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요건 추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지금 대칭축이 어디냐 하면 x는 2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대칭축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x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구간은 1부터 4입니다. 그럼 1은 여기 어디쯤 x는 이퀄 1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x는 1이 이퀄 여기쯤 있을 거고요. x는 4는 여기쯤 3이 있을 거고 4는 여기쯤 있으니까 x는 4가 여기쯤 있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곡선의 일부분만 표시를 해본다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 요렇게 그죠? 분홍색으로 표시한 여기까지입니다. 요 범위 내에서만 최대 최소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 가장 작은 값을 그래프 내에서 확인을 해보면 바로 여기가 이제 가장 작은 값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잘 안 보이나요? 예, 이렇게 아예 똑같이 색깔을 맞춰 봅시다.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은 여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가장 큰 값은 그냥 확인해 보시면 여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한 방에 파악이 가능해요. 그럼 가장 작은 값은 x는 이퀄 2, 즉 대칭축에서의 함수값. 예, 그래서 요거 구해보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가장 큰 값은 x가 4일 때의 함수값, 즉 f4에서 2가 최대값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가 가장 작은 값이고 어디가 가장 큰 값인지 파악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유제 34-1번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의 구간에서 이참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자, 이번에는 방법을 이제 순서를 바꿔서 풀어볼까요? 그래프 그려서 풀어보고 그 다음 기계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y는 어떻게 돼요? 요게 x 플러스 4 전체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6 플러스 15니까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죠.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질 거고요. 지금 대칭축이 어디에 있냐 하면 대칭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쯤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네, 요게 이제 누구냐 하면 x는 이퀄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3부터 0입니다. 그죠? 요 사이니까 이걸 이렇게 왼쪽으로 써볼까요? 그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구간은 여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 어디까지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x가 조금 위로 올려볼까요? x가 마이너스 3인 지점이고 여기가 x는 0인 지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만 보면 되냐 하면 바로 여기에서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구간 안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은요 한눈에 파악이 돼요. 가장 큰 값은 바로 요 지점이 가장 큰 값이다 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가장 작은 값은 요 지점이 가장 작은 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최대값은 f의 얼마와 같다? 0과 같다 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럼 f에 0을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는 게 빠르겠네요. 그러면 그냥 15다라는 걸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문제에선 최대값만 구하라고 했지만 최소값도 구해본다면 이게 f가 마이너스 3일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고요. 그때는 여기다 대입하면 빠르겠네요. 그러면 1의 제곱 빼기 1이니까 이때는 0이 최소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디가 최소고 어디가 최대인지.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기계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 대칭축은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4인데 이 x는 마이너스 4가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 구간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두 값만 비교하면 됩니다. 누구하고 누구 비교하면 된다고요?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 즉 f0과 f의 마이너스 3만 비교하면 되고 이 중에 더 큰 게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15가 최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더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0이 최소값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유제 34-2번입니다. 구간 4 이상 5 이하인 구간이네요. 여기에서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요 식을 변형을 하죠. 그럼 요거는 x-3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9, 그 다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의 대칭축은 x는 이퀄 3이 됩니다. 그럼 x는 이퀄 3이 요 구간 안에 들어오지 않죠. 그럼 끝났어요. 최대 최소값을 구할 때에는 f의 4, 그 다음 f의 5, 즉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들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의 4는요. 여기다 넣고 구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요거 1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의 5는 여기다 대입하면 요게 이제 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요거 마이너스 2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 두 개 중에 큰 값이 1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값이 얘니까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3 되는 걸 우리가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구하는 것보다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추천드린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칭축이 어디냐 하면 x는 3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x는 3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x는 3이 되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은 어디냐 하면 4부터 5 사이에요. 그러면 4가 여기쯤 어디 있을 거고 그 다음 5가 여기 어디쯤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은 어디냐 하면 바로 4부터 5 사이의 구간. 그래서 그래프 중에 요 부분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너무나 쉽게 어디가 최소고 어디가 최대인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최대값은 바로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최소값은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좀 왼쪽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디냐? 여기가 바로 x가 얼마일 때고요? 4일 때고요. 여기가 x가 5이기 때문에 x는 4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가 되고 x는 5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가 된다는 걸 한 번에 눈으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도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1 마이너스 2에서 3이 된다는 거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새롭게 배우는 제한된 구간에서의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물론 우리가 기계적으로 공식처럼 외워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그 방법을 더 추천드리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